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타인과 어우러지는 사회에서 나를 가꿀 시간과 장소는 따라주지 않는다. 치이고 치이며 하루를 살아가기보단 버텨내기 바쁜 우리의 모습은 자신에게 허무하기 짝이 없다. 나 자신보다 일이나 타인이 우선시되어 버린 우리.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든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을 모두가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삶의 지향점을 자신에게 두어야 한다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결국 어우러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보다 유연하게 흘러가기 위해서 말이다. 이제 차근차근 연습해 보자. 나와 주변인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힘겨웠던 과거를 통해서 이제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만의 기준을 세울 차례이다.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출판 부끄럼, 저자 정영욱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 당신이 주변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산다면 그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다. 또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 또한 반듯하게 살아온 삶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아주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착하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당신은 지금껏 착하게 살아왔고 주변에게 살갑게 대해왔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을 것이다. 주변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하지만 그러한 착한 심성을 처음 보는 상대에게 내비치는 순간 약한 사람으로 보이기 일쑤이다.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당신은 쉽게 물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그것을 스스로가 만든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맞춰 용서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착하다의 정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내가 착하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뒤돌아봐야 할 일이다. 나 또한 누군가에겐 착하지만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길 바란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착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거절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기분 나쁜 티도 팍팍 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막혀 표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쉽게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 말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혹은 이해심이 남들보다 좀 넓은 편이다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한다. 주변에서 착한 사람 같다는 말이 들려온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내가 정말 착한 사람 같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나를 이용하려는 건지. 나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괜히 귀찮아질까봐 이해해줬던 일들 때문에 스스로를 착한 사람으로 몰아간 건 아닌지.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볼 것이고 나는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남에게 착한 사람보단 적당히 이해해주면서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너무 깊은 간섭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어느 장소 안에서 함께 행동하고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며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과는 반대되는 본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떠한 감정을 숨기고 싶어하고 홀로 사색을 즐기고 싶어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합니다.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 얼굴만 보아도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라든가 친한 친구들 또는 피를 나눈 가족, 그리고 오래 함께 일한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겠죠. 서로가 너무 긴밀한 나머지 말을 하지 않아도 웬만큼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은 소통과 공감보다도 깊은 간섭을 자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어서 감정의 공유가 적어서보다도 각자가 지키고 싶은 선을 넘는 간섭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간섭의 선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켜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하고 이렇게 괜한 섭섭함이 생기곤 합니다. 부정하고 싶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혼자 있고 싶거나 숨기고 싶은 것 또한 관계를 맺어 살아가고 공감하는 것과 같은 사람의 본능 중 하나란 걸 잊지 않는다면 조금 덜 섭섭해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단지 인간이 지닌 본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상대의 어떤 면을 알고 싶더라도 함께 해결해 주고 싶더라도 상대가 꺼리는 느낌이 든다면 가끔씩은 모른 척 해주고 살아갑시다. 설령 나의 간섭이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일이더라도 가끔씩은 적당히 내버려 두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해치지 않는 어렵지만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들키지 않고 싶은 마음, 혼자만이 알고 싶은 비밀, 혼자만의 시간, 각자만의 취향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긴밀하더라도 공유할 수 없고 공유하기 싫은 것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존중하며 적당히 간섭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존중받으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맞지 않는 신발에 발을 억지로 구겨 놓을 필요 없다. 예쁜 신발보다 잘 맞는 신발이 편한 신발이듯, 또 편한 신발을 자주 찾고 오래 신고 다니듯, 또 그것이 건강에 좋듯 사람 관계도 이와 같다. 맞지 않는 신발에 당신의 발을 억지로 구겨놓고 다니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것이다. 당신과 맞지 않는 연을 위해 억지로 마음을 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들로 인해 불편할 필요 없으며 당신의 마음이 아플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신고 다닐 필요 없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맞지 않는 신발을 신발장에 두고 맞는 신발을 신는 편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연을 이어가자. 나를 불편하게만 만드는 관계는 이제 그만 접어둘 것. 내가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체를 나로 바꾸고 편하게 생각할 것. 누구에게도 나를 구겨서 맞춰가지 말 것. 나는 어쩌면 지금껏 맞지 않는 관계에 마음을 구부려온 미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고단할 수밖에. 오래가지
못할 수밖에,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아플 수밖에, 다칠 수밖에, 후회가 될 수밖에. 아무리 친해져도 비교는 크지 않았으면 합니다. 흔히들 친근한 사이가 되면 무엇을 튼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어색했던 직장 동료들끼리 반말을 튼다. 친구들끼리 장난 섞인 욕을 튼다. 부부 사이에서 반기를 튼다. 이런 것들 말이죠. 가까워진 만큼 서로에게 편한 마음이 생기고, 편한 마음이 생긴 만큼 나를 감춰왔던 껍데기를 하나둘 벗겨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튼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모습을 조금 덜 숨긴다는 말과 같은 것이니까요. 그것이 조금은 추한 모습이고 보기 싫은 모습일지라도 서로의 이해를 통해 날 것의 모습을 보여주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친해져도 트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비교가 오가기 마련입니다. 누군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주냐? 누군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비교하며 말하는 것이 상대에게 가장 와 닿을 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다소 무겁습니다. 비교당한 상대는 생각보다 큰 수치심을 느낍니다. 박탈감을 얻으며 둘 사이 관계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비교는 관계의 깊이만큼 앙심을 품게 합니다. 더 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존중했던 사람일수록 비교는 더 큰 미움이 되어 돌아오게 합니다. 더 큰 상실이 되어 마음속에 남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지고 편해진다고 해도 비교를 트는 관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나의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이미 소중합니다. 서로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일입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질타할 필요 없고, 나 또한 남과의 비교를 통해 깎아 내려질 이유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필요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다지고 인맥을 넓혀갈 때 사람을 보는 기준을 필요에 맞추곤 합니다. 서로가 도움될 것을 알고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자주 만나게 되고 그만큼 금방 친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진 인맥들은 내가 필요함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언제라도 나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 딱히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필요에 의해 구분하는 상대도, 또 그런 의도로 접근한 나도, 필요한 것이 있어 관계를 넓혀가려거든 조금은 독해져야 합니다. 내가 쓸모없어진다면 상대는 언제이고 날 떠날 것이라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상처를 덜 받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상황에 주변인들까지 떠나가 버리면 상처는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가 필요하건 필요하지 않건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를 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성에 집중해서 관계를 다진다면 절대 그런 관계는 오지 않을 테지요. 내가 필요성을 따지면 꼭 필요성을 찾는 상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연에서만큼은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결국 필요해지는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야 하지만
딱히 사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아서 미루고 구입을 하는 물건이 있는 반면 딱히 필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머릿속에 맴돌아 결국은 사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필요를 사기보단 마음을 사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는 둘을 생각했을 때 어쩌면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더라도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일 것입니다. 내가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결국 서로가 필요해지는 소중한 사이가 될 것입니다. 관계는 내가 대해준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 움직이면 관계도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면 관계 또한 마음에 따라 움직여 줄 것입니다. 필요로 사이를 가득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이를 촘촘히 채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화도 내본 사람이 잘 낸다. 매번 참는 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보다 많다. 그것이 마음 편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주변에 그런 사람을 몇 두고 있다. 가만 보면 화를 낼 법한 상황인데도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한답시고 뒤로 물러서거나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화와 말은 적게 내고 적게 할수록 상황에는 이롭다. 그 당시 상황을 유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상황으로 인해 더는 골머리 썩일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적으로 옳은 선택이 나에게 이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참는 것은 위기 대처로만 보면 탁월한 선택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치는 것이 아닌 무시하는 대처에 가깝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은 아닐 수 있다. 그러한 무시하는 대처에 익숙해진다면 다시 혹은 그것보다 더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또 무시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화내는 법을 모르게 될 것이다. 표현의 농도를 쉽게 조절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상대의 태도 또한 변하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화내지 않고 모른 척 해줄 거란 생각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나에게 점점 함부로 대하게 되고 나와의 상황을 좋지 않은 쪽으로 몰아가는 것을 허락하는 꼴이 된다.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쓰듯 화도 내본 사람이 잘 낸다. 잘 낸다는 표현은 빈도가 잦다는 것이 아닌 노하우를 뜻할 때의 잘이다. 평소에 별 표현이 없고 잘 참는 사람이 한 번 화내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사람들은 상황을 무던히도 무시해왔고 때문에 화를 잘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속하는 것이다. 모두가 언젠가는 화를 내고 살아갈 사람이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상황이 생길 때마다 표현해서 서로의 상황과 관계를 교정해 갈 것인가? 아니면 꼭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해서 상대도 주의도 다 잃고야 말 것인가? 화를 평생 참고 살 순 없다. 말을 잘하는 것처럼 화도 잘 내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 연습의 시작은 내야 할 순간에 화를 내는 것이다. 매번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미련이다.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사람. 별것 아니라도 내가 말했던 사소한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에게 선물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나의 괜찮은 모습이 아닌 망가진 모습을 보고도 곁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미워서 욕을 하다가도 그것으로 인해 남이 내 욕을 하면
화를 내는 이상한 사람. 둘 사이의 교집합 이외의 부분 또한 충분히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나의 어떤 구석이라도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나의 주변인을 존중해주는 사람. 나아가서 잘 보이려고 노력해주는 사람. 어떤 화가 나 있더라도 내가 아프면 울면서 나보다 더 아파해주는 그런 사람. 부모도 사람이다. 어릴 적에는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았고 엄마가 원더우먼인 줄 알았다. 아빠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고 엄마는 언제까지 내 곁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줄 알았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늙지 않을 거란 생각을 미련하게 가지고 살았다. 아빠는 늘 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인 줄 알았고 엄마는 늘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인 줄로 알았다. 이런 미련한 생각은 성인이 되어서도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늘 그래왔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도 나와 같은 사람일 뿐이었다. 결국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삶의 정답을 완벽히 알지도 못한다. 사람이기에 늙고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다. 사람이기에 시기도 있고 미움을 가지고 산다. 보상 심리도 있을 것이며 기대라는 것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겉으론 어떤 걸 바라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을 받고 싶을 것이며 동시에 서운함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에 대해 보답할 능력이 되는데도 자신의 삶에만 빠져 살며 그들의 희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들도 앞으로의 노후가 두려울 것이며 시간이 가며 힘이 약해지고 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강해졌다고 해서 그들을 홀대하여서도 안 된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약할 때 언제나 방패막이를 해주던 강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쇠약해진 참전 용사일 것이다. 결국 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자신보다 당신을 사랑해왔고 지금도 그럴 것이지만 당신만큼이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또 그래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의 존재에 대한 보답을 게을리하지 말자. 긴 시간 동안의 희생을 외면하지 말자. 감정적으로 보나 이성적으로 보나 우리 삶의 일부를 떼어내어 그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것이 빠를수록 나에게 후회가 적을 것이다. 오늘의 책, 나를 사랑하는 연습.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